자, 우리 그 5주차 확인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답 위주로. 자, 1번은 그 지난 시간에 뵀던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업지역 같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또 설치가 곤란할 때 이제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개발밀도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둘 다 그 변경도 심의를 거치셔야 되는 겁니다. 3번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고 거기서 설치가 곤란할 때 개발 밀도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거는 3년 30%가 아니라 그 기준이 2년 안에 20% 이상 초과할 때 이렇게 하지만 맞겠죠. 4번 개발 밀도 관리 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신규 개발로 인하여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한다. 4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5번에 특광시 군수님이 부담구역이 정해지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그리고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게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거는 10만이 들어가야 되겠죠. 10만. 자, 그 다음에 11장은 국토계획법의 비용 문제인데 비용은 그 장관님이나 시도지사 같은 행정청은 그가 시설 사업을 시행을 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나 시군이 있으면 그쪽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비용의 일부는 50%를 넘지 않게 일부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부. 자, 8번 행정청인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들이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 그럼 그때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킨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했는데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이익을 받으면 그 앞에 문제랑 다르게 원칙적으로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7번 문제랑 좀 비교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 7번은 이익을 받은 자가 다른 행정청이고 지금 거기 8번 같은 경우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행정청이 공공시설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관리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12장 토지거래 허가.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변경, 해제할 수 있다. 자, 앞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뒤에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10번은 허가 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법정된 요건이 맞으면 5년 이내로 허가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5년 이내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허가 구역을 정하는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한다. 자, 허가구역을 최초로 지정을 하면요, 그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 발생한다. 5일 후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허가구역이 재지정이라고 들어가면 그냥 지정이 아니라 재지정으로 들어가거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는 말 하면 공고일부터 즉시죠. 재지정이나 해제는 공고일부터인데 허가구역을 최초로 지정을 했을 때는 5일 후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지정, 최초 지정이니까 5일 후라고 하셔야지 맞겠습니다. 자, 12번에 관리지역에서 임야를 매매한다. 자, 그럴 때는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허가를 안 받는 것이 원칙이다. 1000제곱미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자, 13번은 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는 계약 체결할 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 요 허가권자. 그 위에 19번 문제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고 거기 밑에 13번 문제는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니까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겠죠. 14번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님은 민원사무 철회에 관한 법률 기간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선매 협의 절차, 자, 그 박스 안에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사실을 허가 불허가 통지를 유보시키고 통지해야 된다.
우리 그런 거 예전에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15일안에 허가 아니면 불허가인 줄 알았는데 단 선매자가 나타나서 선매협의를 원하면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그 기간 안에 알린다. 자, 15번은 불허가 처벌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안에 시군구청장한테 당의 권리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불허가 받은 사람은 불허가 받은 게 이제 억울하니까 1개월 안에 내 땅을 사가라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매수 청구하고 위에 14번에 선매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선매하고 밑에 매수 청구는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자, 16번에 농업인이 자기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받을 수 있다고 30km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17번 허가구역 안에서 복지나 편익시설로 허가받으면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4년까지 그 4년 이내에서 그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4년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4년 이내에서 정해진 기간이니까 4년.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방치하면 이게 방치이기 때문에 이행강지금 때릴 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12, 18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19번 그 선매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되겠죠.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선매자를 정한다. 그 다음에 20번은 15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매수 가격 같은 것들을 통지하고 선매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도시개발법도 마저 보겠습니다. 21번. 자, 도시개발 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자, 정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가 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님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도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정할 수 있는 거죠. 지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자, 23번 시군구청장님은 시도지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제안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2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제안을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25번 자연녹지에서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26번의 예외가 취락지구, 취계지가 들어가면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그 앞에가 취락지구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네요. 뭐 다음 문제풀이 나중에 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